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당돌하게 소리치고 싶은 청소년 작가 나은진입니다. 이번에 자퇴 에세이 내가 학교 밖에서 떡볶이를 먹는 이유랑 나는 오늘 학교를 그만둡니다를 출간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꿈이 작가였고요. 그래서 문예창작과를 희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보니까 학업 분위기가 저하고는 잘 맞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경쟁사회처럼 좀 학업에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 분위기도 있었고, 기존 수업 이외에도 보충 수업이라거나 아니면은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를 끝까지 해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하고 집에 오고 나면은 항상 오후 10시 아니면 11시쯤이라 글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우울감을 많이 느꼈는데, 어느 날 주말 동안 밤을 새서 쓴 소설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계단에서 조금만 넘어져서 구르면은 한 몇 주에서 많게는 몇 달간 학교 안 나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내 상태가 좀 많이 심각하구나를 스스로 느껴서 이렇게 계속 학교를 다니다가는 내가 좀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차악의 선택으로 자퇴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퇴를 하겠다고 결심을 한 다음에 먼저 청소년 동반자 상담사 선생님과 자퇴 상담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왜 자퇴를 하고 싶은지, 또 학교를 나와서 무엇을 할 건지를 자퇴 노트라고 자퇴 노트를 적어서 그 노트로 선생님들과 부모님을 설득한 다음에 자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학업 중단 숙려제를 진행을 하고 2017년 11월에 자퇴서를 내고 수리가 된 다음에 학교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퇴서를 수리한 다음에 부모님과 차를 타고 그대로 바로 드라이브를 하러 갔었어요. 화양고곡에 갔었는데, 화양고곡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드라이브 하면서 바람도 쐬고 또 사진도 찍은 다음에, 그 뒤에도 부모님이랑 자퇴를 할 때 좀 많이 다투고 서먹해지는 일이 많았거든요. 부모님이랑 사이를 좀 개선하고 서로 화목을 다지기 위해서 좀 많이 놀러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자퇴를 하고 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걸이라고 후회를 한 적은 없었는데, 자퇴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게으르게 사는 저에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니까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고, 글을 쓰기로 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도 하루 종일 한자도 못 쓰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겪으면서 저한테 많이 실망하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부모님이랑 싸우기도 했었죠. 너 자퇴하고 나서 이렇게 한다면서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니?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해 많이 힘들었어요.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편견이나 시선들도 있잖아요. 언제는 한번 서청도 센터에 오려고 오전에 버스를 탔는데 청소년이 찍히잖아요. 저는 청소년이니까. 근데 버스 기사 아저씨께서 왜 학교 가는 시간에 학교를 안 가고 이 버스를 타고 있으니까 청소년이 정말 많냐고 저한테 오시면서 학생증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퇴를 했으니까 학생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증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청소년증은 학생증 같은 것보다 좀 생소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청소년증을 보고도 이게 청소년증이 정말로 청소년증인지 성인이 아니라 학생이 맞는지 긴가민가 하시다가 다른 분들이 빨리 출발을 하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니까 그제 자리로 돌아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 뒤에도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었는데 노래방 사장님께서 어디 학교 친구들이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자퇴를 했어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왜 자퇴를 했어? 어디 문제가 있어? 라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자퇴를 한 게 제 선택이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있어서 자퇴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미 편견을 갖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런 시선들이 많이 불편했고 또 계속 질문을 받는 게 귀찮아서 언제는 한번 학교를 다닌다고 아니면 고등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라고 거짓말을 친 적도 있어요. 별개로 제가 자퇴를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들으니까 대단하다, 너의 길을 스스로 가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응원을 해준 친구들도 있고 어른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같이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때로는 좀 과하게 대단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시선에는 조금 부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자퇴를 했으니까 얘가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니까 남들보다 더 대단한 걸 해낼 거야. 자퇴를 했으니까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무언가 계획이 있고 더 무언가를 더 잘할 수 있겠지? 라고 조금 더 과도한 뭔가 보상이라든가 뭐 그런 대가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시선에 대해서는 조금 감사하지만 불편했죠. 특이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초등학교 때부터 만난 친구들하고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다 같이 다녔거든요. 또 집에서 가깝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나오고 나서도 종종 만나는 날이 많았어요. 근데 친구들도 뭐 고등학교에서 시험 기간이라든지 수행평가라든지 바쁜 일이 있으면 만나지 못할 때는 심심할 때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뭐 인터넷으로 또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커뮤니티에서 다른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화도 나누고, 아니면은 부모님과 많이 시간을 가지면서 외로움을 달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자퇴하고 나서 상담 숙려제하고 자퇴 이후에 꿈드림을 연계해주는 센터가 서청조 꿈드림이었어요. 그래서 상담도 받고 또 학업 중단 숙려제를 진행하면서 먼저 꿈드림 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기도 했었고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이때쯤이면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에 참여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먼저 서청조 꿈드림에 연락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접촉해서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제게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검정고시랑 대학 준비 프로그램이었어요.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교재도 지원받고 또 대학생분들이랑 1대1로 멘토링도 하고, 스마트 교실이라고 해서 또 1대 다수로 검정고시 수업을 받기도 했었고요. 검정고시에 합격한 다음에는 대학 입시 설명회랑 또 컨설팅을 받으면서 대학 진학에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사회복지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인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영화 감상이나 아니면은 가죽공예 제작 프로그램 같은 걸 참여해서 또 문화 체험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내가 쉬어야겠다는 명목으로 게으르게 살고 좀 노는 일이 많았었는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스케줄에 맞춰서 생활 습관도 조금 되돌릴 수 있었고, 선생님들도 만나고 또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만나면서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서청조 꿈드림 선생님들도 알고 계셨는데요. 저희 서청조 꿈드림 윤정자 센터장님이 저에게 글을 쓰고 또 스피치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는 대표님이 있다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김성희 대표님과 처음 뵙게 되었어요. 대표님과 함께 제가 자퇴를 하게 된 계기, 제가 무슨 이야기를 글로 쓰고 싶은지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러면 네 자퇴 이야기를 한번 책으로 내보자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자퇴 에세이인 내가 학교 밖에서 떡볶이를 먹는 이유를 출판하게 되었어요. 내가 학교 밖에서 떡볶이를 먹는 이유는 제가 자퇴를 한 계기부터 자퇴 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담아낸 학교 밖 청소년 에세이거든요. 제가 자퇴를 결심한 17살의 이야기, 자퇴 후에 검정고시 준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8살의 이야기, 또 대학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인턴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대학 진학도 준비했던 19살의 이야기,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기저기 백일장이라든지 아니면 대회에서 받았던 상도 있고, 또 20살에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저의 자퇴 에세이자 자퇴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받았고, 또 다른 학교 밖 청소년이나 자퇴를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도 받았었거든요. 이제까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입장에서 자퇴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책이 많이 없었는데, 제 책을 기점으로 해서 뭐 나는 오늘 학교를 그만둡니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추후에 출간하게 될 홈스쿨링 책이라든지 다양한 책이 더 발전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을 받는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쁜 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제 책 제목은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편집자님이 먼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학교 밖에서 라는 이야기가 키워드가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기 위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떡볶이라는 음식이 굉장히 친근하잖아요. 또 학생들도 어른들도 많이 먹는 음식인데 특히나 학교 끝나고 나서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 학교 안에서라고 중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랑 거기에 학교 밖을 더해서 학교 밖에서 떡볶이를 먹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왜 학교 밖에서 떡볶이를 먹지?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쯤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러면서도 이 책이 식성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낸 책이기 때문에 얘가 학교 안에서 이런 게 더부룩했고 학교 밖에서 이런 식성을 통해서 나만의 교육 식성을 찾아냈구나 하는 이야기가 이해될 수 있도록 제목도 약간 궁금하게 풀어봤어요. 나는 오늘 학교를 그만둡니다는 서울에서 진행했던 책방 다녀오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프로그램이 학교 밖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자가 출판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을 만나서 서로의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고 막 울기도 하고 어떨 땐 화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내가 쓴 이야기를 책으로 내서 다 같이 출간 발표회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낸 책이 또 자가 출판을 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소개를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까지 달려온 시간들이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이런 슬픈 일도 있었고 다채로운 나의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서 많이 위로가 되었었고 친구들이 그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근황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좀 위로가 되었고 그래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밖 청소년 친구들도 이렇게 달려가고 있구나 하는 데에서 많이 응원을 받았었죠. 그 뒤에도 이렇게 출판사에서 저희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고 정식으로 출판을 하자고 연락이 와서 여러 들어 관심 받았어요. 아무래도 저희 친구들이 다 하나하나 직접 자기 이야기를 내서 쓴 것도 있었고 또 그 책을 내게 된 언니네 책방이라고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단체에서도 또 이렇게 상을 받기도 했다라는 식으로 소식을 전해주셔서 지금도 종종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작가 지망생에서 진짜 작가가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고요. 책을 내면서 지난 내가 10년 동안 글을 써왔거든요. 10년 동안의 세월이 그래도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구나를 깨달았고 그 뒤로 더 자신감도 생기고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남들이 좌우명이 뭐냐 아니면 롤모델이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종종 해주시는데 제가 좌우명이나 롤모델 같은 걸 따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냥 될 대로 내라 하고 좀 무책임하게 생각을 하는 면이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일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이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자가 제 좌우명이 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속물적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저는 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작가가 현재의 꿈이에요. 하고 싶은 일을 하되 그 하고 싶은 일이 생계가 되고 직업이 되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사회복지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어요. 현재 생각하고 있는 다음 책은 청소년의 우울이나 가난 같은 청소년 시기에 겪는 힘든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소설로 풀어내든 아니면 다양한 에세이로 풀어내든 해서 청소년의 우울한 이야기를 조금 더 어두운 면을 담아볼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원래 꿈꾼 건 에세이 작가보다는 소설가였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에세이로 데뷔를 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 아니면은 여성, 장애인, 다른 약자들의 이야기를 소설도 풀어보고 또 인터뷰도 해보고 새로이 에세이도 내보면서 좀 더 많은 분야의 책을 내고 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부터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자퇴를 하고 나서 제가 받는 핸디캡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살펴보면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계열에서 인턴 프로그램도 참가를 해보고 뭐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분들을 뵙기도 했었고 다른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 청소년들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제게는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되어서 사회복지학과로 진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사회에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세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같다. 좀 복지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먼저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고 이 이야기를 가시화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야겠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도록 뭐 글로 풀어내고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이 남아있는데 그 시선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에 비해서 자퇴랑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주제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를 조금 더 가시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자퇴와 학교 밖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친구들에게 더 많이 복지를 해주어야 된다고 먼저 높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야겠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얘네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거고 그 아래서 고통받고 있거나 아니면 차별받고 있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도 더 용기를 내서 자기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정책과 다양한 홍보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지금도 뭐 유튜브로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친구들은 다중매체에서 특히 유튜버 같은 영상 프로그램을 많이 보거든요. 그 영상을 통해서 쉽게 아니면 무겁게 다양한 주제에서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 청소년들의 실태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담으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회피하는 걸로는 끝나지가 않겠죠?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주변 사람들이 제 자퇴했대 뭐 학교 밖 청소년이래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시선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먼저 주눅 들고 내 자신의 정체를 숨겨버리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당당하게 굴고 그래 나 학교 밖 청소년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는 식으로 그냥 당당하게 나가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봐요. 남들의 시선이 부끄럽다고 피하면은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존재는 더더욱 알려지지 않을 거고 예전에 있었던 부정적인 시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겠죠?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먼저 나서서 자퇴를 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고 뭐 부정적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 나는 이렇게 잘 해내가고 있다. 라는 모습을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도 결국엔 인정을 하고 그냥 이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는 거야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청소년 시기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청소년 시기가 엄청 긴 건 아닌데 그 짧은 시기 안에 진로를 생각해야 되고 내 자아를 찾아야 되고 성장도 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란스러운 시기인데도 그 일에 지쳐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그냥 이겨내고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친구들에게 이겨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무엇보다도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라는 틀을 나와서 내 길을 가려고 선택한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길을 가는데 불안감을 갖지 말고 내 길에 확신을 갖고 앞으로 쭉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발전한 청소년, 더 발전한 성인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